예, 오늘은 2025년 9월 2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왔다가 그쳤다 반복하고 있네요. 소나기도 내리고. 예, 퇴근 시간이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차가 많이 막히겠죠. 자, 안전하게 귀가들 하시고요. 귀가하시면서 방송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미국 트럼프의 VW죠, Validate in the User, VEU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 내에 미국에서 만들어낸 반도체 장비를 반입을 금지한다. 자, 이 내용으로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흘러내리면서 SK하이닉스도 많이 흘러내렸죠. 자,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주를 비롯해서 각종 종목들이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서 다 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어저께는 뭐 코스피가 나름 큰 폭으로 1.35%가 빠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오늘은 뭐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0.94%를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도 그랬지만 코스닥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자, 어저께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1.49%가 떨어졌었고, 자, 오늘은 역시 반등이 나왔는데 1.15%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저께는 VEU 그래서 검증된 최종 사용자라는 뜻이죠. 뭐 번역을 한다면은. 자, 그래서 미국이 신뢰하는 기업에게 주는 일종의 허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VEU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떠한 허가가 필요 없이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별다른 허가 없이 사용하게끔 그 VEU를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그 VEU가 명단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 반도체를 굉장히 트럼프가 견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VEU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어저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는,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는 그와 같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주는 특혜를 없애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삼성전자의 필두로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요. 물론 상대적으로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생산해서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죠. 오히려. 자, 그러자 코스피가 주춤거리면서 같이 어떠한 방향을 가져가면서 하락을 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코스피 하락과 동반하면서 같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물론 오늘은 다시금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전쟁은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요. 더욱더 강하게 적용되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미국 장비를 중국에 이제 반입을 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중국에 있는 공장이 50조 정도 그 돈을 들여 가지고 중국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이제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미국 장비를 반입을 하려면 하나하나 이제 건별로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VEU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썼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50조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치는 금액입니다. 삼성전자가 30조 정도 되고요. SK하이닉스는 대략 한 20조 이상을 투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뭐 그 수준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는 HBM이죠. HBM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가치 제품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최신 사양은 아니더라는 거죠. 아닌데 보통 1, 2세대에 뒤처진 제품들이 중국에서 생산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허가를 다 받아야 된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제가 뉴스를 보니까 TSMC, 대만의 TSMC는 VEU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TSMC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같은 경우에는 VU에 해당하지 않고 TSMC는 VU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좀 불리하겠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를 일일이 건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에 이제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 뭐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이런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뭐 다른 기업으로, 그죠? 미국 그 어떤 제품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 있는 그런 기업의 제품을 사용할, 그리고 그 가능성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어저께 오히려 반도체 검사 장비주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그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반도체보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에서 생산하고 제조 만들어내는 그런 반도체는, 고사양의 어떤 반도체는 전부 다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영향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해보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이거는 악재에 가깝죠, 그죠? 악재. 우리가 VU를 이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은 뭐 좋은 건 아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중국과 미국의 어떤 고래 싸움에 우리나라가 새우등이 터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검사 장비, 이제 앞으로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반도체 검사 장비와 관련한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검사 장비를 주로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주로 납품하는 기업 위주로 보면 되겠죠, 그죠? 물론 뭐 외국에 뭐 판매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종목은, 예전에 제가 1년 6개월입니까? 2년 전에 제 뭐 유튜브 뒤져보면 다 나오니까요. 확인하면은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건데, 제가 뭐 굳이 뭐 광고처럼 띄우거나 뭐 내가 이랬다 저랬다 이런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은 분명히 1년 6개월 2년 전에 유튜브를 보시면 반도체 종목 정리한 게 5개의 유튜브를 올려놨습니다. 오래전에. 자, 그걸 보시면은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원익 IPS였고, 두 번째가 한미반도체였죠. 한미반도체는 근래에는 뭐 우리 뭐 일부 회원들이 단타를 치고 또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원익 IPS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 그죠? 굉장히 수익이 좀 크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좀 앞서가는 경향이 있죠, 그죠? 예, 앞서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시면 좋겠다 했는데, 올해 이제 초부터 본격적으로, 그죠? 대략 뭐 4월 달부터죠. 4월 달부터 2만원 초반대에서 지금 오늘 뭐 종가 기준은 38,300원. 자, 어제까지는 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또 추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뭐 단기간 급등에 대한 뭐 일반적인 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익은 뭐 원익 IPS 뿐만 아니라 원익 관련돼 있는 원익 뭐 머테리얼즈도 있나요? 어쨌든 각종 관련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전공정의 장비, 전공정, 뭐 전공정 있고 후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전공정 장비를 납품하는데, 제가 원익 IPS를 왜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쪽 다 납품을 하거든요. 둘 다 고객사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쪽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은 많은데 원익 IPS의 가장 큰 그 장점은요, 예, 그죠? 전공정 장비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쪽 다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원익 IPS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IPS가 저점 2만원대에서 고점 42,000원 1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기업의 특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이 기업의 재무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2022년도에, 자,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구현을 잘 하다가 2023년도에 일시적으로 어떻게 해요? 매출이 뚝 떨어지면서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024년 작년에는 다시금 이익으로 전환을 다시 했죠. 그러나 2024년의 매출과 이익 기준이 2023년은 빼고요. 2022년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2022년도의 그 현황은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많이 떨어졌고 당기순이익도 많이 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올해 물론 뭐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죠. 에스티메이터에서 예상치인데 이 예상치가 2022년도에 거의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다시금 어떤 그런 호실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원익 IPS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이 기업은 이 반도체 장비 기업이면서도 부채 비율이요. 작년 기준에는 26.67%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도 30% 정도밖에 안 되죠. 굉장히 부채 비율이 낮다. 그래서 벌어드는 돈 속속이 이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자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이익 구조를 많이 잘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예상치가 1조 2천억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데, 자산을 예상하고 있는데, 부채가 대략 한 3천억 정도? 요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러면 기업의 안정성이, 나름, 확보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3,550%대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자,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 2024년과 2023년도에 일어났던 그런 ROA의 ROE 즉 수익성 기준은 제법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자, 요 수익성 기준은 많이 떨어졌었는데 올해는 다시금 2022년도에 그런 영광으로 다시 돌아간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상치보다는 한 20% 정도는 더 나오지 않겠나, 그런 실적이 그렇게 봐지거든요.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주의 영향에 따라서 많이 상승하거나 또는 조정을 받거나 하겠지만,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혼탁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와 그 어떤 협상이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기결이 됐는지, 확정이 됐는지 그런 정보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걸 다 일단은 잠시 제껴두고, 그건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잠시 제껴두고, 어쨌든 이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왜냐면 삼성전자의 수주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반도체 관련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소부장 하니까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부장,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기업의 어떤 대표 이런 기업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줄여 쓴 거예요. 반도체 소부장은, 소는 소재고요, 부는 부품이고요, 그죠? 장은 뭡니까?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돼 있는 기업을 총망라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소재, 부품, 그리고 장이니까 장비, 요 세 개를 동시에 그냥 소부장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장을 보는 거죠. 소부장 중에 장을 보는 건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하반기에는 엔비디아와의 어떤 지금 테슬라라든지 또는 어딥니까? 저기 애플입니까? 하고의 아웃소싱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점점 두각이 되면서 이제 엔비디아하고의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엔비디아하고의 계약의 물꼬를 튼다고 그러면 굉장히 삼성전자는 주가의 상승 여력이 높을 겁니다. 자, 그에 따르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많은 기업들도 같이 동반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원익 IPS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동시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재무적인 상황이 올해 연말 기준으로 예상치를 본다 그러면 충분히 주가의 상승 흐름은 있다.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의 영역이라고, 예를 들어서 요 하락하는 구간에서, 그죠? 이 구간에 매수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보통 요쯤에서 매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예, 저희들은 11월 말에, 그죠? 요쯤일 겁니다. 아마, 그죠? 대략 한 23,000원대일 거예요. 그때 매수를 하긴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회원님들이 다 매도를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50% 이상 수익 날 때 이제 스탑을 걸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방송 끝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나와서
그리고 뭐 요때 매수를 해가지고 그죠? 요때 매수를 해서 또 요쯤에도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제가 목표 수익은 일단 단기적으로 50%라고 했는데 시간이 제법 많이 지나갔어요. 한 8개월 동안 지나가면서 지금은 9개월 지났죠, 그죠? 하면서 잘라냈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만큼 위에 올라가는 만큼은 아마 요 구간에서는 매도를 뭐 하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익 IPS는 올해의 실적은 2026을 다시 회귀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지금은 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조정은 조금 더 받지 않겠나. 조금 중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3만원 초반대까지는 뭐 많이 떨어지면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3만원 초반대까지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매수 타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원익 IPS 주주님들이나 아니면 매수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라인대까지 떨어질 것을 각오를 하시고 아니면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은 그 라인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은 한 번 더 말하지만 특징은 양쪽 다 납품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전공정인데 전공정 장비인데 우리가 늘 반도체 하면은 말이 많았던 종목들이 있죠.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그죠? 이 한미 반도체가 지금은 박스권에서 한번 어저께 갭 하락을 했고 오늘은 뭐 살짝 오르는 1.7%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입니다. 전공정이 아니고 후공정에 대한 자동화 장비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가 유명한 것은 뭐냐면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 기술이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넘사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 후공정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장비들도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그 사사건건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한미 반도체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제일 높은 기업이 한미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20만원대 언제까지 갔다가 그죠? 지금 82,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더 많이 떨어졌죠. 6만원대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조금 더 이제는 지금 현재 라인에서는 어제 갭 하락을 하면서 지지선이 살짝 붕괴가 됐지만 앞에 있는 지지선이 나름 지금 강한 그런 지지선이거든요. 요 라인이 자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인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한미 반도체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전공정은 원익 IPS, 후공정은 뭐라고 한미 반도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한미 반도체는 제가 수시로 매수와 매도 사인을 냅니다. 그죠?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이제 뭐 업종표가 80이고 지금 현재는 50일 50일 정도 해당하고 있는데 PBR이 다소 높은 것은 흠이다. 자, 배당도 조금 낮죠. 1%가 안 되는 그런 배당을 지급한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배당을 조금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게 좀 속상한데 제가 왜 한미 반도체를 단타를 또 치면서 하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매출액을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2022년도에 3,200억을 기록을 하다가 2023년도에 폭삭 내려앉았어요. 폭삭 속았수다가 아니라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1,595억으로 떨어졌는데 2024년 작년에는 5,589억으로 2022년도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건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건 뭐 5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죠. 자, 그런데 올해는 대략 8,0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3,800억, 당기순이익도 3,244억이죠. 그래서 작년의 조금 전에 보셨던 여러분들이 퍼 기준 있지 않습니까? 퍼가 50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51 정도. 자,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주가 대비 작년의 실적을 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올해 예상치 퍼를 보면 올해 예상치 퍼를 보시면 24로 뚝 떨어집니다. 반 이상. 그죠? 그래서 더 저평가가 된다. 이런 걸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주가 대비 올해 예상 실적을 대입을 시켜보면 퍼 기준이 24로 뚝 떨어집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 지금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미 반도체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자체가 2023년도에는 다소 주춤을 했어요. 그때 제가 살짝 겁이 좀 났었는데 영업이익은 346억을 기록하면서 매출액이 1,500억인데 당기순이익이 2,600억.
물론 뭐 환차익이나 이런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어쨌든 영업이익이 346억인데 당기순이익이 2672억이다. 매출은 1590억인데 당기순이익이 2672억이다. 이거는 영업의 수익 때문입니다. 매출하고 상관이 없는 영업의 수익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지금 뭐 2023년도 당시 환율을 제가 기억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환차익이라든지 어떤 유형자산을 처분했다든지 그래서 얻는 이익이라든지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했다 또는 환차익이 일어났다,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그런 수익이 많이 발생해서 당기순이익이 많이 올랐다. 아무래도 매출이 저조하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진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7,900억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3,200억이다. 거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40%죠. 40%가 당기순이익입니다. 예, 영업이익도 아니고 당기순이익이 3,200대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연말에 가면 조금 변동은 일어납니다. 변동은 일어나지만 지금 현재만 2,700억을 그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3, 4분기는 물론 예상치입니다만은 이거 세 개만 합쳐도 어떻습니까? 대략 2,600~700억이거든요. 2,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3,800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2,300억 정도 되거든요. 2,300억. 그러면 4, 4분기 합치면 900억 정도만 나와도 3,244억이 나온다. 그래서 거의 예상치와 일치하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끌고 있는 이유는 조금 많이 아까운 종목이죠. 그러니까 놓치기에는 조금 아깝다. 근데 뭐 저 트럼프가 어떻게 지금 뭐 나올지는 모르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올해 실적이 예상치와 동일하게 만약에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지금 가격에는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매수 타임은 지금 현재 매수 타임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소 기다려야 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뭐 8만원 다소 좀 뭐 떨어져주면 그죠? 요 붕괴가 돼주면은 더 좋겠다 그죠? 7만원대 가서 매수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7만원대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조금 아까운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뭐 엄청 강조는 못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삼성전자와 또는 그 SK하이닉스의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그죠? 61,000원대가 이때가 지지선 강력한 박스권 지지선이 나왔을 때 이 강력한 박스권 지지선이 있는 가격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라인대에서는 엄청난 이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그죠? 예,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한 번 더 떨어져 줄까요? 이 구간까지. 그랬으면 만약 이 구간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강력하게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변해서 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부 다 급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죠. 저도 뭐 신이 아닌 이상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 그 가능성은 확률적으로는 충분히 한미반도체는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첫 번째는 원익 IPS를 봤고요. 두 번째는 한미반도체를 봤는데 세 번째는 파크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파크시스템즈. 자, 파크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상승을 많이 하는 4만원대에서 뭐 거의 30만원대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다소 지금 좀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은 맞습니다. 이 회사는 정밀 개척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현미경을 사용해서 반도체 개척을 하는 장비거든요. 정밀하게. 그래서 미세 공정에 필수한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파크시스템즈는 요즘 뭐 EUV GAA입니까? 그 공정에서 더 주목받는 중인데 미세하게 어떻게 해요? 개척을 하는 장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반도체 생산하는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는 당연히 뭐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반드시 미세한 개척 장비는 있어야 되죠. 그죠? 이 반도체는 굉장히 민감한 그런 제품이니까. 그래서 그 장비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파크시스템인데요. 꾸준하게 꾸역꾸역 올라왔죠. 그죠? 급등을 했다기보다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파크 시스템즈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 41에 해당하는 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도 아쉬운 거는 배당을 너무 작게 준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매출 기준을 보세요. 저는 항상 이런 기업 위주로 보거든요. 매출이 1200억, 1400억, 1700억, 올해 예상치는 2100억. 꾸준하게 매출이 상승한다. 점유율을 올리고 있죠. 올리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어떻습니까? 326억에서 2023년도에는 다소 좀 주춤했지만 그 다음 다시 385억, 올해 예상치는 대략 537억. 그럼 이 올해 예상치 537억이 가능성이 있는가?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이것만 다 합쳐도 370억 정도 나오거든요. 대략. 그쵸? 제가 380억 정도네요. 380억 정도 나왔어요. 4, 4분기 실적을 동반한다면 이 정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당기순이익은 지금 현재 320억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4, 4분기에 의해서 결정에 따라서 이제 2025년 총 실적이 나올 건데, 일단 예상치는 518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과 올해 영업이익, 그리고 작년의 당기순이익과 올해의 당기순이익을 비교했을 때는 더욱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이 실적을 만약에 예상치처럼 발생을 한다면 해당되는 퍼는 34.59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년 퍼는 41.81이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올해 예상되는 퍼는 34.59 정도를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도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은 수준이죠. 40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꾸준한 상승의 기형을 토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뭐 완전히 고평가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앞에 말했던 차라리 그보다는 한미반도체가 더 지금 현재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물론 주가 상승은 어떤 게 많이 할지는 모릅니다. 뭐 원익 IPS는 조정을 좀 받아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이 조금 조정을 더 받아야 되는 기준이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가격대에서 제 바람은 그저 요 가격대까지, 그저 65,000원 정도? 물론 뭐 7만원대도 괜찮긴 한데 이왕 뭐 강력하게 매수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65,000원에서 67,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파크 시스템즈보다는 차라리 한미반도체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원익 IPS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조정을 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훅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한미반도체를 현재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한다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봐지고요. 파크 시스템즈는 지금 현재 가격도 완전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고점 영역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파크 시스템들을 더 들고 가려고 그러면 기존에 매수하실 분들, 좀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좀 더 들고 가도 되지만 새로 유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실 종목은 유진테크인데요. 자, 이 유진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유진테크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재무 분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은 올해 예상치가 작년, 뭐 이제 작년만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3,300억인데 올해 예상치는 4,200억 매출이요. 영업이익이 612억인데 726억, 당기순이익은 654억인데 오히려 635억으로 약간 다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반도체 회사는 여러분들 이제는 공통점을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기업은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마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사업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고요. 예, 높고 들어온다고 해서 점유율을 또 왕창 끌어올리기도 굉장히 힘든, 기술이 축적이 이 노하우가 얼마만큼 누적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물론 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부장 기업들, 그죠? 제조가 아니고, 제조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급이 돼야 되고, 소부장 기업들은 다소 뭐 어떤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뭐 진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제조 전체를 제조로 한다든지 이러기에는 굉장히 어떤 진입 장벽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들은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오랫동안 어떤 이익을 구현을 했다고 그러면, 이익을 계속 구현했다고 그러면 빚이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역시 부채 비율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에 들어가죠. 반도체 기업의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제가 그런
기업만 빼가지고 지금 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는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출은 3,300억에서 4,200억으로 대략 한 900억 정도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업의 비용이 제법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업의 비용이 제법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당기순이익은 작년보다 좀 떨어질 것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가 수준도 낮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장비 기업, 대표적인 기업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집어넣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상되는 연말에 퍼가 17.91 정도 되죠. 그죠? 자, 이 기준도 높은 수준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주가의 흐름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진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36,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유진테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44,000원 정도의 서탑을 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 가격대까지는 하락할 수 있으니까 43,000원 요 정도의 서탑을 걸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물론 뭐 이전에 갭도 있고 뭐 한데 이 갭까지 오른다 하더라도 이 47,000원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주춤거리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매수 가격은 43,000원이 붕괴가 됐으면 좋겠고 그 금액대까지 가지고 계신 분은 43,000원대 에는 스탑을 걸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그 가격대까지 떨어지면 그냥 수익 실현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여력이 좀 주춤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전 고점은 6만원대인데요 이 6만원대까지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은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뭐 잠시 올라갔거나 잠시 뭐 그 조금 못 미치거나 하는 전후로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6만원 언저리에서는 저는 매도를 권유를 하겠습니다. 예, 매도를 권유를 할 것 같아요. 그 언저리에서. 유진테크는 후공정이 아니고 전공정입니다. 플라즈마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요. 건식 세정 관련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죠? 대형 팹 라인에 들어갈 때 따라붙는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뭐 제가 뭐 어떤 대형 팹 라인이 뭔지, 뭐 아니면 건식 세정이 뭔지, 제가 뭐 용어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제가 정확한 반도체 어떤 기술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 공정인지까지는 미세하게는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뭐 전공정, 후공정 정도는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좀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그래서 보통 38,000원대 매수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종목은. 그분들도 6만원 언저리 오면은 매도를 하신 걸 권해드리겠고요. 만약 들고 계신 분들은 새로 진입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 43,000원은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요. 단기적인 수익 정도는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큰 기대는 50%를 넘지 않는 수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50% 정도 수익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를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종목 중에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테크윙은 테스트 핸들러 후공정 장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크윙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의 어떤 제조업체의 수주에 직격탄을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종목이 바로 이 테크윙인데요. 테크윙이 어저께는 상승을 했죠. 어저께는 그렇죠. 어저께는 장대 양봉 수준이 나왔죠. 9.48%가 상승하는, 오늘은 뭐 0.42가 떨어지는 약보합을 상태를 보였는데, 어제 이제 검사 장비에 대한 어떤 그 트럼프의 발표가, 미국 측의 발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검사 장비주들이 움직였는데 테크윙이 제일 크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공략을 하고 관심 종목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 기업은 제가 왜 우리 그 회원님들에게 추천을 했냐면, 일단 이 퍼가 안 나와 있는 것은요, 퍼가 안 나와 있는 것은 당연하죠. 작년의 실적입니다. 이 작년의 실적에서 당기순 손실이 나오죠. 그죠? 2023년, 2024년 연달아 이렇게 지금 손실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1, 4분기, 2, 4분기까지 합치면 이익이 작년에 비교가 안 될 만큼 지금 이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뭐 분기별 특성이 있어요. 4, 4분기에는 이 회사가 늘 죽을 썼습니다. 그죠? 작년에는 3, 4분기에는 또 실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2, 4분기에 지금 실적이 좋다. 그래서 이 분기별 특성이 조금 있다고 한다면 3, 4분기, 4, 4분기에는 또 다시 실적이 저조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생산량이 올해는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전망이 좋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요소는 빼고요. 뭐 정치적인 요소에 의해서 뭐 더 상승하고 완전히 하락할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업은 어떤 제조 공정에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주의 영향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테크윙은 이번에 우리가 뭐 단타를 치고 또는 관심 종목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와 어저께 이틀 전에 그죠?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재무적인 부분에서 제가 제일 거슬리는 부분은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앞에 봤을 때 반도체 기업들은 다들 부채 비율이 30% 뭐 많으면 40%였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기업은 168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이냐면 부채 비율 부분에서 조금 거슬리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회사는 2022년도에 당시에 그런 호황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업군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매출은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예상치는. 그런데 영업이익 측면과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는 이제는 복구가 되지 않겠나 그런 관점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월등하게 좋아지진 않는데 이제 이익 전환하지 않겠나. 작년에는 당기순 손실이었지만 올해는 이익으로 전환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이익이 영업이익이 상승을 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영업이익은 64억인데 당기순이익이 217억으로 2, 4분기에 더 많죠. 영업이익보다. 이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익 IPS를 할 때 말씀을 드렸나요? 유행자산을 처분했다든지 또는 환차익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영업활동과, 그러니까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제품을 생산해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생산해서 판매해서 얻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업활동이라고 그러고요. 비영업활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얻는 이익이 아니라 환차익이 발생했다든지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건물이나 토지 등을 어떻게 해요? 매수 가격보다 취득원가보다 더 비싸게 판다든지, 자,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은 영업의 수익으로서 영업이익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당기순이익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경상적이다 또는 비정상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에는 당연히 기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기업의 재무제표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영업이익이 상승하면서 당기순이익이 동반 상승을 해야 돼요. 이 모습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영업이익이 많이 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작년보다 증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 그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영업이익은 64억인데 당기순이익은 217억이 발생했다? 그럼 대략 153억 정도가 다른 데서 발생했다는 거죠. 이익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니라. 예, 그런 부분은 좀 거슬리지만 어쨌든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쉬움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테크윙은 올해 흑자 전환을 하지 않겠나,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3, 4분기, 4, 4분기에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단타를 치는 겁니다. 단타를. 그래서 단기 투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우리 회원님들 그죠? 어떤 뭐 용돈벌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행사 이렇게 발생했을 때 단타를 치시고 간단한 수익을 내드리는, 예, 그런 종목이 바로 이 테크윙인데요.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가 되지 않겠나. 지금쯤에는 이제는 한번 잘라줘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저가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뭐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한번 잘라내야 될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제는 상승 여력이 좀 주춤해질 거예요. 오늘 음봉이 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다소 조금 주춤해졌다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추가 상승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테크윙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현재에서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30%에서 40% 정도 수익을 실현을 하신다 그러면 한번 잘라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8,000원대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이 있다면
이 4만원 초반대가 좀 강력한 저항선이 지금 발생되어 있거든요. 43,000원대 정도. 자, 요 라인대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지금, 지금 한번 잘라주고, 그죠? 다시 조정을 받을 때 3만원 초반대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요 정도 목표를 설정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저는 웬만하면 그런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 기업이 저평가다 고평가다, 그래서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없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 반도체 장비주는 정확하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목표 금액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될 금액 라인을 한번 설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제가 방송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건데, 나름대로 뭐 단타를 치기에는 적기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테크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테크윈이라든지 원익 IPS는 조정을 좀 크게 받으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유진테크, 테크윈까지는 조금 단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수익이 더 많이 나면 저는 더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HPSP인데요. HPSP 같은 경우는 열처리 장비, 소모성 부품, 그죠? 전공정에 투입이 되는 그런 이 소모성 부품을, 그죠? 그러니까 뭐였어요? 소부장이죠, 그죠? 소모성, 그죠?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 예, 그 중에서 부품, 그죠? 장비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HPSP입니다. 자, HPSP는 상장을 2022년도 7월에 했어요. 그죠? 딱 지금 이제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가의 방향성이라든지 안정성을 이제는 검토해 보아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요, 상장한 지 3년이 안 된 기업은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이전의 사항에 대한 재무제표는 제가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비상장인 상태였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2022년 7월 이전에 나오는 그런 재무제표는 제가 믿지는 않습니다. 이 기업은 상장한 후에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더랬어요. 5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하다가 다시 그 조정을 받아서 상장 전 가격보다는 조금 위에 있지만요. 이 회사는 작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퍼가 24고요. 업종퍼는 58입니다. PBR은 5.79인데 배당은 2.35% 정도 어떻게 지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2022년 12월에 1593억이었고요. 2023년에는 1700억, 그리고 2024년에는 1800억, 그리고 올해도 예상치가 작년보다는 대략 한 50억 상승하는 1864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 939억에서 올해는 966억으로 대략 한 27억 정도 상승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863억에서 804억으로 다소 떨어지는 그런 재무제표를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이라는 것이죠. 자, 작년 수준에 봤을 때 지금 가격은 나름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는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상승 구간이 나왔다가 다시금 지금 하락을 해서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나름 나쁘지 않는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려요, 여러분들 이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HPSP는요 무려, 여러분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실까요? 영업이익률 매출이 1593억일 때 영업이익이 850억이었습니다 50% 넘죠. 그 다음 1790억일 때 950억이었어요 50% 넘죠. 1800억일 때 939억입니다 50% 넘죠. 올해 1864억일 때 올해는 968억입니다 50% 넘죠. 여러분들 영업이익률이 무려 50%를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마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당기순이익률은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영업이익보다 어떻게 조금 떨어지니까 다들, 그죠? 근데 영업이익률, 즉 마진율, 부가가치율이라고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무려 영업이익률이 50%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고부가가치죠, 그죠? 그래서 HPSP는 이 영업이익률이 이만큼 기업이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한다 그러면 그 기업의 메리트가 어마어마해야 됩니다. 그 기업의 제품,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없고서야 영업이익률이 50%를 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영업이익률이라니까요. 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해요? 제가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기업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62,000원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가격대가 25,000까지 떨어졌어요. 자, 지금 이제는 이 가격대는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지지선의 형성을 지금 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기업은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기업은 특히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매출만 올라가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동반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업도 물론 맞죠. 대표님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맞죠. 그런데 이 기업은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더 매출의 어떤 금액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주가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업은 더욱더 민감도가 높다는 거죠. 왜? 영업이익률이 무려 50%를 초과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은 반드시 매출의 흐름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목소리가 갑자기 조금 커졌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뭐 때에 따라서 아무리 매출이 높고 영업이익이 높아도 부채가 대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기업의 여러분 부채 비율을 한번 보세요. 올해 연말 기준이 20%가 채 안 됩니다. 작년 기준은 15였죠. 자, 제가 보는 관점은 물론 재무제표를 뭐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 기업은 이자를 동반하는 부채가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당기순이익을 기록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채 잠시적으로 부품값이라든지 제품 생산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구입했다든지 아직 외상값이 남아있는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지, 이자를 동반하는 대출이라든지 장기 대출이라든지 단기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설령 그게 있다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20%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일부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고 매출이 꾸준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대출이 일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뭐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전환사채라든지 뭐 신주주권부 사채라든지 일반 금융기관 대출이라든지, 그죠? 일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자, 그러나 그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그런 걸 따지는 게 뭐 영업 이자 보상 비율 이런 걸 수치를 확인하기도 하는데, 뭐 이 정도 수준이면 탄탄대로를 가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근데 주가도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이 주가가 꼭대기 그저 고점을 찍었을 때는 작년에 2월달이었습니다. 작년 2월달이면 2023년 이 실적이라는 거죠. 그죠? 이 실적. 자, 거기에 반해서 매출이 2024년들이 살짝 더 올랐고 영업이익도 더 올랐는데 당기순이익도 더 올랐는데 주가는 조정을 받았죠. 그만큼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뭐라고요? 물론 버블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갔는데 지금은 지지선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뭐 매수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앞서 말했던 파크 시스템즈나 유진테크, 테크윙도 뭐 나름 괜찮았지만 이 종목이 제가 한미반도체와 더불어서 HPSP가 이제는 매수 타임의 어떤 가격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파크 시스템즈나 유진테크, 테크윙 그리고 원익 IPS 이 종목들도 나쁘진 않는데 그 종목들보다는 나름 좀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있고요. 원익 IPS는 조정을 좀 받아야 되고요. 그렇지만 HPSP나 한미반도체 이 두 종목은요 지금 매수 적정선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검토해 보시고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에 좀 많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좀 압박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관세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 정치권에서 좀 잘 풀어줘야 우리 주식시장이 그냥 차라리 다 오픈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뭐 협의를 거쳐서 확정이 됐는지 좀 보여주면 뭐 안 좋은 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거는 트럼프가, 그죠? 자국이 뭐 내가 트럼프라도 내가 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이익을 뭐 가장 우선시해야 되겠죠.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되는 것을 당연히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지금 나오는 각종 매체에서 뭐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결코 우린 좋은 조건에 어떤 성사가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안 좋다고 그러면 지금 빨리 국가가 발표를 하고 조정을 빨리 받고 그 다음 다시 탄력적으로 어떻게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무슨 매수를 하기에도 그렇고 매도를 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어정쩡한, 투자자에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확정이 났으면 좋겠어요. 좋든 나쁘든
빨리 사실 그대로 정부가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이 대응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시간들이 기회비용이 되거든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의 기회를 놓친다. 그런 부분에서 빨리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반도체 장비 관련주를 함께 연구해봤습니다. 이 종목들 말고도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한번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오늘 본 종목들이 뭐 나쁘진 않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나름 저평가되어 있고 이제 상승 지지선에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박스권으로 옆으로 좀 더 돌린다든지 물론 일부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매수 적정 타임이 적합한 종목은 HPSP와 한미 반도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다른 종목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도 다소 조정을 좀 받으면 여러분들이 매수의 기회가 오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 오늘은 2025년 9월 2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연무스TV 서정구 대표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